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패널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시는데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재승 교수님. 네. 마이크 좀 봐주세요. 제가 코멘트 드릴 내용은 사실 첫 번째 강의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는 판막 수술하고 나서 내과로 안 보내고 다 흉부외과에서 팔로우를 했었기 때문에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 하셨던 이제 30년 된 메카니컬 밸브 환자 아직도 저한테 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한들 볼 때 보면 메카니컬 밸브나 티슈 밸브나 이게 초기에 문제가 안 생기다가도 나중에 파라밸브 리키지가 생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예전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제 스승님의 스승님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팔로우 안 하다가 환자가 하트가 커져서 보니까 에코 파라밸브 리키지가 있었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포스트오피 1년은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서전마다 프레퍼런스가 다르고요. 그래서 메카니컬 밸브는 또 하나가 이제 INR을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 처음엔 잘 하시다가 INR을 뭐 저희는 이제 약제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어떤 환자는 뱀술을 드셨대요. 그래서 INR이 8이 됐어요. 잘 유지되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래되면 이제 경각심이 좀 떨어지면서 INR 조절이 안 돼서 인톡시케이션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헤마토마 생기거나 트라우마. 티슈 밸브는 사실 디제너레이션을 잘 봐야 되는데 예전 기준에 65세에 했는데 환자가 77세인데 너무 정정하신데 스테노시스가 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메카니컬 밸브든 티슈 밸브든 정기 팔로우 에코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티슈 밸브는 디제너레티브 체인지가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메카니컬 밸브는 이제 파라밸브 리키지가 생기거나 환자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네미아가 생기는 경우도 보면 파라밸브 리키지가 있으면서 헤몰라이시스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 과 안 다니고 갑자기 환자가 혈액내과에 가 있습니다. 빈혈 생긴다고. 그래서 나중에 팔로우업을 해보면 그게 이제 파라밸브 리키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점을 두 밸브는 확실히 지켜봐야 되고 임신 관련해서는 젊은 여자 환자들 임팩티브 엔도카이스가 왔을 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그럼 가임기 아직 결혼 안 한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럼 티슈 밸브 넣고 이제 팔로우업하는 사람도 있고 메카니컬 밸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환자하고 보호자 상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메카니컬 밸브 있는 사람이 임신하게 되면 제가 이제 박선민 선생님 예전에 심원준 선생님께 보내드려서 상의를 하게 했었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티슈 밸브 환자는 이제 리두 시점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외래에서 판막 수술했던 환자를 볼 때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박정석 교수님이나 그 정대승 교수님의 공이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냥 저는 평소에 간단한 늘 가지고 있던 궁금증인데요. 종종 이제 서지컬 엘벨 이후에 특히 뭐 예를 들면 아오르틱 밸브인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오르틱 밸브의 Vmax가 썩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수술을 했는데 왜 이렇게 Vmax가 3 가까이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에코 하시는 분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면 에코 하시는 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맞죠? 서지컬 레벨 경우에 좀 기준이 높아요라고 말하면 자주 듣는 경우가 정말로 그게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외래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이 주제가 외래니까 그럼 좀 지켜봐 더 디테레이션만 없으면 지켜봐도 되는 건지 좀 항상 좀 궁금했거든요. 정말 그런 다른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 슬라이드에서 워낙 많아가지고 슉 넘어갔던 곳인데요. Vmax는 보통 3.0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AB를 하신 분들은 사실 그냥 네이티브 밸브의 마일드 S 정도는 다 갖고 계신 거거든요. 이 환자도 보여줬다는 환자도 2.6이었습니다. Vmax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실 저희들의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도플러 파라미터를 보면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 보게 되면은 크게 워낙 수술도 잘 해주셔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 하시는 선생님이랑 서전이랑 상의하셔서 크게 문제 안 되시고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신 김에 제가 박정수 선생님하고 마침 정재승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미케니컬 밸브를 넣는 실질 자기
진료 보면서 아 이분은 미케니컬 밸브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기준인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병원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픈하트가 안 되는 병원이니까요. 주로 이제 레퍼를 하게 되는데 레퍼할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서전한테 맡겨드리는 경우고요.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죄송했던 게 좀 바이커 스피드를 충분히 해가지고 커멘트를 잘 해서 드렸으면은 아ortic 아치 리플레이스먼트까지는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런 좀 아쉬움은 좀 남는 환자였었습니다. 뭐 메카니컬은 뭐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뭐 지금 요번에 나온 거 50에서 65세로 나와서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탑이라는 무기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예전에는 사실 65세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하면 메카니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서전은 60세, 70세까지도 메카니컬 넣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환자랑 상의했는데 예전에 탑이가 없을 때는 환자가 68세인데 자기는 계속 와파린 먹더라도 나중에 다시 하기 싫다. 그래서 메카니컬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기준에는 사실 60세 이하면 메카니컬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APB 있는 환자 중에 메이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너무 오래된 롱스탠딩에서 LA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해서 결국은 메이지를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어차피 와파린을 드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메카니컬 고민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아까 임신 중에 문제에 대해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 뭐 다른 여러 밸브나 병이 있겠지만 특히 옛날 경험을 보면은 요새는 많이 줄었지만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있을 때 이제 임신이 됐는데 환자가 그 터미네이션 거부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했던 게 가능한 한 태아를 키울 때까지 키워서 레디에이션 해자들을 줄인, 특히 이제 터미네이션 가까워지면은 그래서 그럴 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물론 이제 에이프론 같은 걸로 가리지만 그렇게 해서 밸브를 플라스틱을 하면은 환자들이 산모도 구하고 아이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오틱 밸브는 실제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마이트럴 밸브는 어느 정도 매니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여의탐험병원의 조은주입니다. 네네. 예, 저 탁순재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경험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3년 전 그러니까 18살에 이제 여자 환자가 ASD 프리몸을 진단받고 크래프트 AML 때문에 시비어 MR이 있어서 리페어 수술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미 이제 포머너리 하이퍼텐션이 다 발생했던 상황이었는데 수술 결과는 좋았는데 다만 이아트로제닉하게 수술 후에 이제 AS가 생겨서 당시에 마이트럴 밸브 에어리가 1.4에서 1.3 정도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성인이 돼서 지금까지 저에게 다니고 있는데 제 계획은 결혼하기 전에 언젠가 이 MS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리딩을 하기가 시기가 좀 빠르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차에 성인이 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이제 오는데 이 학생은 뭐 제가 임신을 하지 말라고 하면 임신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올 때마다 남자친구랑 같이 오고 있고 MS가 있지만 협업을 하고 이런 경우에 그냥 임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제 마음이 아파서 너무 톨러러블 하거든요. 한때는 폴모나리 하이퍼텐션이 100까지도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약을 쓰고 지금은 뭐 아무런 증세 없고 30 미만으로 또 알고 시스터리즘이 떨어지고 해서 정말 딱 잘라서 임신하지 말라고 해야 될지 네. 한번 경험을 한번 저는 뭐 경험이 미천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의사로서는 임신하지 말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그래도 임신한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일단 뭐 임신하면은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게 단호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그냥 그 티슈 밸브로 마이크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주고 팔이는 안 쓰고 일단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생에 파인져서 언젠간 세 번째 오픈하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젊어서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심정 선생님한테 하는 질문인데 혹시 저는 이쪽에 이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서지컬 임플란티드 밸브하고 이제 에올틱 밸브에서 그다음에 퍼큐테니어스 임플란티드 밸브의 어떤 그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의 무슨 인시던스나 뭐 치료의 뭐 반응 예후 같은 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데이터로 나온 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기관의 데이터를 보면 타비를 하고 나서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발생한 케이스는 아주 심한 이뮨 컴프로마이즈된 호스트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서지컬 이거는 오픈핫을 하면서 사실은 서전이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하시지만 사실은 만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엔도셀 데미지가 아무래도 수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실 꽤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의 팩터는 수술방이나 하이브리드 OR 여기서의 그 라미나 플로우나 이런 인펙션에 대한 이런 박테리아 이런 플로우를 좀 잘 유지하는 이런 인펙션 방지 이런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브리드 OR이 굉장히 최신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실 굉장히 깨끗해서 사실은 이 두 가지 팩터에 있어서 타비를 하고 나서 인펙티브 엔도가 발생한 케이스는 사실은 다른 병원 갔을지 모르겠으나 저희한테 연락 온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판막을 해서 조금 전에 나온 디스커션 때문에 제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에올틱 밸브나 마이트럴 밸브 수술을 해야 돼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정 교수님께 수술을 내가 만약에 제 몸을 부탁을 하면 저는 지금 시연 둘인데 무조건 티슈 밸브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메카닉 한 2, 3년 동안 아마 판막수술 한 500명쯤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메카니컬 밸브 수술을 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죄송했었어요. 죄송하다는 게 심지어는 이 클리금 딸깍딸깍 하는 이 클리금 때문에 수술을 저한테 다시 해달라고 했던 분도 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조금 흉부외과 안에 뭐 내부적인 이야기도 한데 아까 이삭 쌤이 지금 계신지 모르는데 이삭 쌤 계시는 신촌 같은 경우에는 메카니컬 굉장히 프리퍼러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던 세종병원은 티슈 밸브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뭐 판막이 뭐가 좋다 자꾸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그 환자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티슈 밸브가 좋다, 메카니컬이 좋다가 아니라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내과 선생님께서 뭐 서전에게 보낼 때 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좀 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아까 보면 뭐 7년씩 8년씩 팔로우를 하시는 분이라서 얼마나 친하고 애정이 가시는 환자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내과 선생님들 생각을 이야기를 해서 서전에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되게 바라고 있는데 보면 좀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좀 답답한 이게 서전은 사실 오래 팔로우 받아 수술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질문인데 그 박찬석 선생님도 좋고 정호백 교수님도 좋고 이게 다른 디지즈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마이트럴 밸브 스테노시스 환자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판막 질환이 아니죠. 오래 끌다 보면 마이오카디알 디지즈고 펄머너리 바스큘러 베드에 대한 이제 디지즈인데 결국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 환자들을 오래 끌다가 수술을 딱 하게 되면 분명히 수술 전에는 벤트리클 펑션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디어트 포스트옵이 못 넘기는 환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큐트하게 완전히 로카디아 아웃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걸 잘 넘어가더라도 외래에서 한두 달 이렇게 팔로우를 하게 되면 뭐 한 1년째까지 계속 이제 숨이 찬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마이트럴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환자는 조금 일찍 왜냐면 AP 프로블럼도 있고 뭐 펄머너리 펑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나오는 가이드라인보다 좀 일찍 하면 조금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 의견 좀 우선 뭐죠?
의견을 좀 더 잘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레퍼할 땐 좀 더 적극적으로 제 의견이랑 환자분의 프레임펄에서 같이 리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제 마이트랄 단순히 밸브 에디지뿐이 아니라 RV 펑션이라든지 뭐 펄모너리 바스큘레처의 이제 디스트럭션 이제 여러모를 가지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마이트랄 밸브 같은 경우는 OP뿐만이 아니라 이제 PMBC 같은 다른 툴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증상이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수술하는 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